자료를 좀 준비를 좀 해서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이랑 한번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저한테 시장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저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2시간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컨텐츠를 좀 꽉 채워서 봐서 금방 넘어갈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잘 이해 안 되시면 손을 들고 같이 프리토킹 하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잠깐 그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는 원래 그 기업 컨설턴트를 주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원래 삼성 SDX 출신이었고 개발자를 베이스로 일을 하다 보니 개발하다 보면 가끔 왜 이걸 개발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개발자 같은 거 맞죠? 개발자는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도 물어봤더니 우리 그 위에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죠. 팀장님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하면 되죠. 이렇게 저도 물어보냐. 그래서 저는 왜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왜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러 미국을 갔고 연기를 하고 나서 한국에 온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4년 전에 LG전자에서 해외 마케팅 사업부에서 한 2년 정도 1년 만에 컨설팅을 하다가 현대자동차에서 UX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벤처에 관련된 컨설팅 및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같이 벤처도 하면서 컨설팅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제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컨설팅을 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중소기업의 기업화 전략이거든요. 중소기업의 기업화 전략 말 그대로 우리 같은 벤처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이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벤처들한테 아주 해주고 싶은 얘기나 해줄 얘기가 좀 많더라고.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잠깐 보면 시장조사 방법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오셨어요? 아, 오늘 방법론 종류를 어마어마한 걸 다 가르쳐주겠구나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원래 가장 효율적인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뭐 대기업이 하는 전략이나 이런 거 얘기해 드릴 텐데 우선 시장조사 방법론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단어를 하나 한번 들고 와봤는데 이게 뭐냐면 마케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케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케팅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영어. 감사합니다. 자, 마케팅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객으로부터 돈을 쓰는 영업적인 얘기입니다. 자,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 오늘 시장조사와 아주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대기업 얘기긴 한데 한국의 모 기업이 미국에 한번 진출한 적이 있어요. 뭘로 진출했냐면 통신으로. 이동통신 중에 해외에 가서 진출하기 되게 좋아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가서 망하고 굳이 어디로 얘기 안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체긴 한데 걔들이 왜 자꾸 저런 짓을 하나. 제가 미국에서 컨설팅하고 있을 때 방송에서 우연찮게 이런 걸 했어요. 미국에서의 마케팅과 한국에서의 마케팅의 방법이 틀리다. 그래서 한국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은요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걸 막 이런 광고에서 막 꼭 사야 돼. 옆에가 있으니까 너도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가 그러고 사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프로덕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입니다. 푸싱의 기술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래? So what? 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베이스가 좀 틀린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서의 마케팅은 바로 얘인데요. 바로 보면 목소리가 놀이방처럼 울려가지고 좋긴 한데 자,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건 안 보이는 단어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가 두 가지 묶여있죠. 뭐예요? 첫 번째가 마켓입니다. 두 번째가 ING라는 거죠. 마케팅을 할 때 절대 건강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마켓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참 웃기죠. 왜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면 ING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ING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ING가 뭐냐면 잘 아는 ING. 혹시 여러분 블루 오션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시죠? 블루 오션이네, 레드 오션이네. 그 마케팅의 ING 중에 가장 우리한테 친숙해지가 나도는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블루 오션인데 이거는 어떤 ING라고 하냐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없죠. 시장 조사는 어떻게 조사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시장 조사를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갖고 와볼게요. 두 번째로 시끄럽게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혹시 여기는 안 나오나요? 혹시
왜 이게 화면이 안 나오죠? 네. 이게 강연이 매끄럽지가 않게 다 올라서 잘 되게 나와야 됩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이거 그랬죠? 네. 전화. 이거 끄면 안 되죠?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볼게요. 제가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그림을 한번 갖고 와볼 건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시죠? 여기가 선물이 안 마셔. 옛날에 그림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게 원래 그렇죠. 이제 해도 되네. 부산에서 못하겠네. 자, 볼게요. 세 가지 상황을 정리해봤는데 자 왼쪽의 상황, 가운데 상황, 오른쪽 상황 볼게요. 제 왼쪽의 상황은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I'm greater, I'm greater. 계속 얘기해요. 이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기대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여자분이 이 여자분한테 얘기해요. 나 믿어. 걔가 진짜 사랑이 많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누가?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듣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알겠어. 넌 참 사랑이 많구나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걸 우리는 바로 첫 번째 걸 뭐라 그래요? 광고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걸 뭐라 그럽니까? 퍼블릭 릴레이션, 여러분들 알고 있는 SNS라고 하죠. 자, 세 번째 우리 뭐라 그러죠? 바로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브랜딩 말 그대로 뭐냐면 사용자가 이해시키도록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이 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자, 볼게요. 자,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마케팅 잠깐 찍찍 소리가 나긴 한데 그죠? 괜찮으신가요? 찍찍 소리가 나도? 항상 사진을 찍으실 때 미리 얘기하시면 제가 옆으로 이렇게 빠져드립니다. 얘기하시면 제가 빠져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뭔가 좀 안 맞네 그죠? 이제 참 강의는 참 잘하는 거 있고요. 오케이. 네. 맞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면 퍼블릭 이런 건 마케팅이 타겟으로 갖고 지금 현재 뭐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벤처들의 대상은 다 이렇게 진행되는 형태의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뭘 보고 싶냐면 바로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얘랑 얘.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마켓의 점유율이 되게 중요했어요. 얼마나 퍼센테이지의 마켓을 점유하느냐.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죠. 왜? 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물건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나요? 주로 어디서 하세요? 주로 내가 안 하는 꼭 쿠팡에서만 한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냥 어디서 하진 않고 네. 싼 거. 그렇죠. 이겁니다. 나는 어디서 사지 않고 싼 거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충성도가 되게 높았는데 요즘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마켓의 쉐어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많이 사도록 유도하는 것. 그게 일단 포인트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방법론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99년부터 올해까지 17년 또는 18년 계속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에 마케팅을 했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고 프로젝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실패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조금씩 좋아지죠. 뭐라고? 효율적이 돼야 되고 효과적이 돼야 되고 뭔가 결과적으로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나요? 마케팅을 좀 하셨다, 내가 좀 배웠다, 좀 얘가 좀 이런 쪽으로 강하다. 보통 이런 걸 많이 보시죠. 순서인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포시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고 전략 이슈를 내고, 정말 세포를 하고 타겟팅하고 뭐 포지셔닝하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뭐 코피 전략을 썼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예요? 그냥 전략의 큰 틀이에요.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얘가 바뀝니다. 소비자. 자, 소비자가 뭘로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소비자는 사용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사용자. 왜 사용자로 바뀌었는지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용자가 예전에는 차별화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전략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서 보이는 유통 전략이 아니라 바로 뭐 SEO 전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SEO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SEO 뭐죠? 그렇죠. 검색에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유통의 경로나 유통을 이해해야 되는데 결론은 요즘 유통 예전 같지 않죠. 왜? 사람들도 직접 와서 보는데 사용자들이 찾았을 때
찾고자 하는 위치, 찾았을 때 그 위치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유통이나 프라이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렇게 관점을 바꿔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뭘 해야 된다?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심적으로 보면 바로 그게 사용자가, 소비자가 사용자라는 이 부분에 껴있는 형태를 보시게 될 건데, 오늘 바로 할 시장의 조사가 바로 이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서두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시장 조사를 잘못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몰랐대요. 그런데 그거는 다도 돼요. 왜냐하면 시장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요.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은 달라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현상을 절대 분석을 해서는 안 돼요. 뭘 해야 될까요?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는 현상까지를 봐야 되고 그걸 보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이론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요? 지금 제가 바로 얘기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사용자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시장 조사를 얘기하는데 사용자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시장 조사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유튜브 정기가 꼭 있어야 돼요. 자, 보면 예전에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단어 대신 뭐라고 그랬을까요? 소비자의 요구, 소비자의 니즈 이런 걸 알아야 돼 라고 단어가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단어가 바뀌어요. 뭐로? 사용자의 경험을 알아야 돼.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고객 대신에 뭘로 바뀌었어요? 사용자. 고객은 돈 보니 너까지 더 있는 돈이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고객 대신에 사용자 이름 바뀌었죠. 어떤 느낌이 들리세요? 고객이랑 앞에 있으면서 질문하게 되고 좀 이따가 시간 지나면 딴 데 갈 거죠. 고객이랑 사용자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세요? 고객은 제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그냥 저쪽에 직관 갖고 사용자는 아예 저희 걸 이용해 주는 사람, 좋은 얘기네요. 그것도 분명히 한 맥락이겠죠. 혹시 멋있는 파란색 남방 입으시는 넌 얼마나 잘하다 볼 거야 라는 표정으로 자, 혹시 고객이랑 사용자가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세요? 제 생각에는 네. 고객은 좀더 수동적인 것 같고요. 네. 사용자는 좀 능동적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물론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왜 고객과 사용자를 끌고 왔냐면 약간 이런 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은요 살짝 느낌이 한 번 사고 끝나는 분위기고요.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은 일단 샀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러면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나한테 뭘 봐야 돼요? 피드백이 온다는 느낌으로 보면 우리는 고객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까지는 물건을 한 번 사는 경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니즈나 행동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요구 대신에 경험을 갖고 왔어요. 이것도 뭐가 틀릴까? 요구, 경험. 혹시 이건 제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 혹시 이 말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스티브.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인재인지. 처음 봤습니다. 그때 보셨대요. 자, 스티브 잡스가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 말 했던 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은 뭐예요? 고객이 원하는 건 누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개발자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포드가 헨리포드가 이런 말을 했죠. 자, 당신한테 만약에 고객이 당신이 뭘 원합니까? 라고 요구사항을 물었으면 아마 고객은 뭘 원했다? 엄청나게 빠른 말을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을 만들지 않았죠. 뭘 만들었어요? 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결론은 뭐냐면요. 경험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쌓았던 지식과 그런 기능을 통해서 경험을 유출해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경험은 약간 느낌이 어떤 개념이 좀 많냐면 현재라고 하는 개념이 좀 많죠. 지금 현재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 현재에서 과거를 봤으니까 뭐가 예측이 가능해요? 미래. 약간 그런 면에서는 경험이라고 했던 단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단어가 합쳐지다 보면 우리에게는 뭘로? 바로 UX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UX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기술용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론 UX는 시장조사의 오늘 얘기할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어찌 보면 벤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돈이 많아서 그죠? 이렇게 좋은 레포트 갖고 좋은 시장조사 자료를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장의 큰 걸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게 나을 거다. 그리고 그게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이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제가 이제 그걸 갖고 오면서 세대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사용자 경험이 많아지고 요즘 혹시 여러분들 개발 프로세스 할 때 혹시 린 방식이다, 워터폴 방식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린이랑 워터폴은 차이가 뭐예요? 워터폴은 뭐예요? 말 그대로 폭포수예요, 폭포수 그냥 그죠? 린은 뭐예요? 가볍대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린이랑 폭포수는? 우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똑똑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린이랑 워터폴. 얘는 자, 네. 아니. 워터폴은 그래. 린이라고 하는 건 워터폴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린으로 나온 거니까 그냥 이거예요. 뭐냐면 워터폴은 이렇게 폭포수는 떨어지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분석을 열심히 하고 되게 오랫동안 설계 또 막 설계를 하고 막 구현을 하고 기간이 너무 길어서 어때요? 내가 실제로 뭔가 프로젝트를 딱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분석했던 결과가 실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시행착오나 또는 이게 시간 타임을 못 잡는다는 거거든요. 린은 그걸 좀 빨리 하자는 거예요. 훨씬 더 빨리, 재빠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린을 할 때 프로젝트 할 때 안 끝내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개발할 때좀 되면 이 기능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또 가서 분석하고 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영원히 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클라이언트 제일 짜증나잖아요. 야 옆에 거 이거 있던데 그거 해달라고 어때요? 해줄 수는 있는데 추가 비용 내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클라이언트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죠. 아주 남이죠. 돈 주기 전에 다 남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개발의 세계를 좀 갖고 하는 게 뭐냐면 저도 개발자 출신이어서 요즘에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들이 되게 어떻게 됩니까? 6세대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나요? 옛날에는 막 웹사이트 예를 들어보면 웹사이트 만들려고 하면 막 코딩 막 배워가지고 막 HTML 코딩 배워서 그죠? 막 하다가 2세대 넘어갑니다. 1, 2세대는 이제 코딩 좀 좋아지다가 2세대 갔더니 뭐가 나와요? 위주일이 뭔가요? 그렇죠. 완전 승리 완전 당신이 공부 그대로 얻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뭐가 나왔어요? 드림이거나 또는 그 나노 웹 에디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데? 그런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웹사이트는 스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그러면 때 미리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갖다 써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템플릿 형태의 비즈니스가 출현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워드프레스 같은 워드프레스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걔네들 카페 시절 같은 애들이 아마 이런 형태로 있다가 워드프레스는 그 다음 단계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이니 꼴보기 싫잖아요. 나는 좀 달라 보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프레임을 만들어서 개발을 이렇게 기능을 쪼개놓는다고 이렇게 갖다 써. 대표적인 예가 제이콜리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틸 계속 뭐가 필요해요? 코딩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뭘로 나옵니까? 바로 코드레스. 코드를 전혀 만들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대부분 물론 아직은 완벽하지 않고 코드레스로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시작점에서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얘기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했어요. 근데 계속 뭐가 발생을 합니까? 무엇을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자, 되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비즈니스는요 참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당면한 과제 또는 경제식 이 원칙이 뭐였냐면 재화와 물건과 재화와 물류는 반대로 흐른다고 원칙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마우스를 막 기능을 봐요. 막 보고 괜찮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마우스를 가지고 오고 돈을 주죠.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인터넷이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사이트를 보고 괜찮네? 정보가 오니 돈이 가고 나중에 물건이 오죠. 원래 있었던 물건이 갖고 있었던 게 정보와 물류로 재편이 되면서 사업은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게 2000년이에요. 그때 뭐가 중요했냐면 재화와 물류가 바뀌니까 정보를 얼마나 잘 보이는지에 관련된 뭐가 중요했냐면 하우가 되게 중요했어요. 하우. 그렇겠죠. 2000년도에는 그래서 하우만으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과감하게 하우로 투자해서 돈 버는 업체가 나오죠.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특별히 파는 물건도 없고요. 특별히 파는 대상도 없지만 연결해주는 하우만으로 돈을 막 버는 게 누구예요? 누구? 쿠팡이나 그죠? 그런 어떤 소셜미디어나 소셜 마켓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니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기들이 물건을 특별히 만들진 않아요. 지점을 갖고 네트워크를 갖고 물건을 막 담아내다가 물건을 팔다 보니 그게 이제 하우가 한계가 왔어.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돼요? 더 이상 하우는 안 되니까 뭘로 옮겨요? 와수로 옮겨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오프라인 대표적인 유통업체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유통으로는 돈이 안 돼. 하우는 안 돼. 그래서 와수로 가자. 그래서 머리를 좀 써. 그래서 뭘 하냐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유통을 하면서 이제까지 봤던 데이터로 사람들이 많이 파는 물건이나 많이 사는 물건은 뭐야? 이거 별로 브랜드 없어도 막 사람들이 막 사는 물건들 있잖아. 그래서 뭘 만들어요? 노브랜드를 만듭니다. 노브랜드는 실제로 이마트 브랜드죠. 그게 뭐 노브랜드예요? 이마트 브랜드인데 이마트 찍으면 안 되니까 노브랜드라는 걸 뭘 잡는 거예요? 두 개를 잡는 거예요. 브랜드 값 대신해서 우리가 훨씬 더 가격 대비 좋은 물건입니다의 어떤 상징적인 거.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우가 더 이상 안 되니 와수로 옮겨 탔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장 조사하기 전에 꼭 봐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UX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이건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제가 UX라면서 현대 자동차 프로젝트를 하면서 했었던 UX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뭘 했냐면 시장 조사하는데 저는 왜 UX에 집중을 하느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시장 조사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뭘 보는 게 나아요? 경험치를 계속 경험하는 게 낫고 보는 게 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까지 이론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혹시 사용성 테스트 해본 적 있으시고? 어디서 해보셨어요? 혹시 랩 같은 데서 하셨나요? 연구소? 직장 다닐 때? 본인이 혹시 하셨나요? 본인이 그러니까 사용성 테스트 대상자? 오케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사용성 테스트라 그러면 랩이죠. 랩. 연구소 같은 데 가요. 그래서 깜깜한 데 가서 모니터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고 뭘 시켜요. 그러면 나서 뭘 하냐면 눈동자를 분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동자가 뭘 보는지 막 분석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가본 랩에 딱 들어갔어요. 테스트 하시고 뭘 하실 것 같으세요? 눈동자가 계속 화면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하세요. 그죠? 분석이 되겠어요? 분석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또 너무 빨라요. 테스트 결과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PC에서 사용성 테스트를 해볼 수 없을까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고, 오늘 제가 바로 얘기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스토리를 좀 정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혹시 혹시 여기 현대 관계자 있으세요? 현대 차 타는 거 말고 현대 관계자. 현대 관계자 없으시죠? 있으면 안 돼. 있으면 못 보고. 감사합니다. 또 왜 그럴까? 중교육 때가. 자, 이거 현대자동차 프로젝트는 좀 전 된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그 시장조사, 상성 테스트를 굳이 우려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재작년이죠, 9개 부서를 통폐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주로 IBM이 따왔고, IBM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모 BM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수주를 따왔고요. 그리고 그걸 저희 회사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모다임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제 그거를 컨설팅을 해주면서, 자,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요구한 게 뭐냐면, UX에 관련된 거에 관련된 컨설팅 원안이 얘네가 들어와서 해주려고 와서 저희가 들어가서 한 거예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용성 테스트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저한테 그냥 해보래요. 그냥 해보는 게 어딨어요, 그죠?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게 알아서 잘해야 된다는 거. 뭘 알아서 먼저부터 알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용성 테스트를 하는데 먼저 물어봤어요. 실제 어떤 니네가 원하는 결과가 있냐? 진짜로 니네가 결과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아시죠? 대기업들은 원래 결과는 있으나 그 결과를 잘 정리해서 이 결과를 가게 유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건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진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일단 나눕니다. 기구매, 가망, 재구매. 일단 이거는 저희가 안 나눴어요. 현대가 나눠서 줬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봅시다. 그래서 그룹을 하고 현재 목적이 뭐냐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사이트까지도 통합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이때는 문제가 어도베어에서 와서 디자인을 하고 제가 컨설팅을 하고 IBM 시스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한번 조직을 만들어 보자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거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 보셨어도 크게 사용성 테스트 그러면 이건 무조건 기준입니다. 기준. 사용성 테스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으로 오른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량적이라고 그러고 왼쪽은 뭐라 그래요? 정성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위쪽을 뭐라 그래요? 행동 밑에를 태도 또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원래는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내야 가장 정확해요. 여러 번의 UX를 해보다 보니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좁혀가는 방법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게 꼭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로그 분석 해보시나요? 혹시 로그 분석 해보셨죠? 로그 분석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로그 분석이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 거의 이탈률을 이탈률 행동을 위주로 보시는군요. 자 로그 분석을 하면요. 로그를 딱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때 왜 자꾸 여기서 나가지? 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나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죠? 이게 문제예요. 왜 나가지? 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럴 것 같아. 자꾸 가설만 하고 검증을 한 번도 못 해봐요. 이게 되게 문제더라고요. 두 번째는 밑에 거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웹 로그 분석과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 정량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가설입니다. 이걸 가설을 얻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시장 조사의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설을 세워요. 이걸 거다. 이거가 맞나? 아닌가? 그리고 나서 그 가설 위주로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저희는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설을 세웠으면 어때요? 뭘 해봐야 돼요?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사용성 테스트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뭘 했냐면 좀 이따가 좀 웃긴 결과가 있긴 한데 현대자동차에서 가설을 세웠어요. 야,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고급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사람들 물어봤어요. 야, 고급차는 얼마짜리가 고급차일까? 그랬더니 글쎄요, 한 3천만 원 이상 되지.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야, 3천만 원을 현대에서 너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벤트 당첨돼서 좋네? 그러면 너는 3천만 원을 가지고 현대자동차를 사면 뭘 살래? 돈을 보태서 더 살래? 아니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결과는 웃겼던 게 뭐냐면 가장 싼 차를 사고 돈을 다 받는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럼 돈을 못 올려줍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차를 2대 산다. 우리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천만 원 돈으로 조금 더 보태서 뭐 그랜저인가 그걸 사느냐. 우리 그걸 테스트했는데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절대 예상치 못했던 가설이 깨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뭐라 해봅니다. 사용자 인터뷰. 이때 우리는 심한 인터뷰 또는 맥락적 인터뷰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해볼 수 있어요. 그냥 한두 명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현대 케이스만 좀 볼게요. 자 일단은 크게 설문조사를 하겠다. 접근 방법을 이렇게 인지도조사 하겠다. 사용성 테스트 하겠다. 그 다음에 심한 인터뷰 하겠다. 왜냐면 뭐가 빠졌어요? 로그 빠졌죠. 로그도 빠졌죠. 왜 안 했을까요? 저 외국 사람이라고 안 준대요. 참 대단하죠. 안 줘서 못했어요. 저거는 그러면 니네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럼 여기서 가설을 세워서 이로 올라갔다가 이로 결과를 만들어 볼게.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자 일정 계획, 일정 잡고 실제 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 뭐 이렇게 사용성 테스트 하고 자 시나리오 두 개 보세요. 하나 보세요. 현대자동차 이벤트에 당첨됐다 아까 얘기했다. 3천만 원, 3천만 원 미만이면 현금 반환, 2만이면 추가 결제해가지고 물건을 사가겠고 두 번째는 기혼자의 경우는 패밀리 자동차를 한번 사용자 그러니까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혼자의 경우는 검색을 해서 뭐가 더 괜찮은지 견적을 한번 진행을 해보라고 그랬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위주로 차를 샀는지 UX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심한 인터뷰를 했겠죠. 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관련된 인터뷰인데 이건 넘어가고요. 자, 뭐 이렇게
상세 모델 했고 사용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설문조사 이거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UX 관련된 설문조사는 자 이거는 어디서 또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거는 이제 로우 데이터 실제로 사람들이 했던 걸 이렇게 뭐합니까? 캡처를 합니다. 참 불행한 건 사람들이 움직이는 마우스의 클릭 또 마우스를 2번 클릭했는지 3번 클릭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캡처를 해야 되잖아요. 레코드로 하면 절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프로그램을 쓰죠. 예전에는 없었었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게임 방송을 녹화하는 그 녹화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원래는 랩을 가야 되는데 랩 가는 건 안 되고 눈동자 분석 이건 말이 안 되고 사용자들이 우리 혹시 그 방법론 중에 섀도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타운 나치라고 하는 게 되게 뭐냐면 타운 나치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타운에서 뭔가 분석을 한다고 섀도우는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본다는 건데 그 두 가지 합친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PC에서 저희가 미션 줘요. 그러면서 해봐. 그러면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화면을. 그리고 뭐랍니까? 이 사람이 실패율을 다 숫자를 분석을 합니다. 몇 번 클릭했는지 숫자 되고 몇 초 걸렸는지 숫자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듭니까?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을까요? HCI 보고서를 그렇게 연결해서 만듭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HCI를 만들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다시 보면 그래서 로우 데이터입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자 브랜드 인지도 조사 자 재밌죠? 브랜드 비교하다 현대 브랜드 이미지 죄송합니다 웃어서 봤더니 어때요? 보시면 자 디자인 조사랑 쭉 보시면 품질 고장이 없다 이런 웬만하면 관리자들 보니까 좋은 얘기를 막 써보려고 하는데 기타가 되게 많아요. 기타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도 좋지도 않고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고 이게 없고 거의 한 뭐 50% 이상은 뭐 이렇다는 거에서 참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거 결과를 봤더니 브랜드 인지도 제일상 어딘가 있는 밑에서 두 번째 계시죠. 이걸 보고 그래서 상상을 얘기했다고 되게 좋아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보면서 저한테 이제 자꾸 뭐가 그러냐면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진대요. 자기들을 싫어하니까 저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는 이제 우선시 고려하는 것이 뭐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향을 미친 부분이 뭐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봤어요. 자 재밌는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구매를 해본 사람이랑 한번 가난 구매 고객 자 보세요. 머물렀던 시간이거든요. 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구매하는 진행 프로세스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가난 고객들은 아마 여기 비교를 하고 이 사람들은 견적부터 본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부분이 좀 틀리다는 거고요. 또 머무르는 시간 한번 볼까요? 자, 차를 한번 구매를 해봤다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많은데 어때요? 색상이라는 거예요.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 기능에 대해서 잘 안 봐. 그냥 색상이에요, 색상. 그리고 어때요? 차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기능이나 가격을 보나 봐. 이게 틀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사이트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사람마다 머무르는 시간도 틀리고 당연히 틀리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죠. 자 편의성 이거는 저희가 예상 못했는데 차를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물론 저는 레저용에서 일단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차의 선택이 1등이 레저구나. 두 번째가 뭐예요? 연인. 세 번째가 연인. 차를 왜 타는지 아시겠죠? 연인이랑 여행 가서 레저하고 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출퇴근용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한국은 이런가? 서울만의 특징인가? 내가 진짜로 이 뭔가 이거를 샘플을 잘못 갖고 왔나? 그렇죠. 근데 약간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왜 SUV 시장이 늘고 있구나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팩트로 나오는 결과구나. 이럴 수 있구나. 저는 그래서 아까 그 기혼자 무슨 출퇴근용 이런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가설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랬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 만족도 이런 것들 최종 보시면 결론은 그래도 가격이 가장 현재 고려사항이었다. 항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제가 자료를 사진에 안 찍으셔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그 현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고민됐던 게 뭐냐면 IBM 쪽에서 혹시 IBM 관계자 없으시죠? 모빙 관계자가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어려워했어요. 현대자동차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본 거 이제까지. 웬만한 개발회사는 안 받겠어요. 웬만한 애는 다 받겠죠. 그래서 어때요? 보는 눈이 이만큼 높은. 그리고 내용을 가져갔어요. 이거 6개, 9개 부서를 6개로 통폐합한다. 또는 4개로 통폐합한다 그랬더니 현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컨설턴트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분석을 했는데, 아, 분석은 누가 했는데? 저가 했는데, 근거,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게요, 근거가 뭐야? 자꾸 근거를 물어보는 거야. 클라이언트 근거 물어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근거 이론을 됩니다. 뭐라고? 그놈의 HCI 갖고 왔어. HCI. 자기들 HCI 고 도대체 이게 언제적 나온 이론이 나도 HCI 얘기하나? 하지만, 야, 이거 UX를 HCI랑 붙여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는 붙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보고서를 한번 여러분 기획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HCI는요, 한번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컴퓨팅이랑 컴퓨터랑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에 관련된 이론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UI에 가장 기초적이었던 어떤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CI를 하면서 얘네들이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기초 차원에서 야 얼마나 효율적이냐, 두 번째는 얼마나 정확하냐, 세 번째는 의미 전달이 얼마나 좋으냐, 네 번째는 유연하냐, 그리고 일관적인을 봅니다. 이거랑 사용성 테스트는 어떻게 묶었을까? 힌트는 바로 쭉 보시면 밑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미션을 가는 총 클릭 수가 바로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두 번째는 의미성 뭐냐면, 자, 미션 값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못 눌러봐요. 왜? 이게 뭐지? 메뉴를 읽어봐요. 그게 뜻이 뭐하다는 거예요. 최초에 몇 초에 움직이느냐가 의미성과 관련이 있겠다고 싶어서 이렇게 연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원복이 갖고 있었던 HCI 기공의 고백,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갑자기 끝나버렸네.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 장도 있는데. 아, 그 다음 장은 보안상 뺐네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제가 컨설팅의 베이스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페이지를 원페이지 원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보통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또는 웹사이트 만들 때 욕심이 나잖아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야 옆에는 저것도 있는데 이것도 넣고,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뭐가 뭔지 잘 몰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완벽한 건 뭐다? 뭐 같으세요? 와, 아까 누가 얘기해요? 규현 씨 혹시 가장 완벽한 게 뭐다? 옆에 분이 얘기하는 심플. 정답입니다. 가장 완벽한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스갯소리, 야 구글 얼마나 완벽하냐? 완벽하잖아. 너 로고 뺄래? 아니면 키워드 뺄래? 버튼 뺄래? 셋 중 하나 뺄 수가 없으니까 되게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 자신감의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시장 조사나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제가 이제 했었던 자료들 중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여기 갖고 왔어요. 어떤 자료냐면, 이런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벤처들이 만들었던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서 이 벤처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은 아마 그거를 프로젝트 때문에 쓰시는 분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업체 프로젝트를 좀 해주면서 내가 HCI나 사용성 테스트를 좀 해보고 이걸 기준으로 컨설팅도 좀 하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앱도 만들고, 그런 사례 하나랑 또 다른 사례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식당을 이렇게 운영했던 사례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만 일부러 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그럼 제가 저도 자료를 좀 준비해야 되니까 자료를 좀 준비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자료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